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제 아무리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라도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요. 두 번째 직장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직업을 찾는 이들을 위한 꿀팁을 가상 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에서 샅샅이 분석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준비된 일꾼 취업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원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올라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입니다. 온 세상이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하시느라 아무리 바쁘더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좋은 가을을 한번 만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임송아 취업 컨설턴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취업 컨설턴트 임송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치님. 네. 자, 많은 분들이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서 많이들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첫 번째 직장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분들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다를 것 같은데 임송아 컨설턴트님은 이 두 마음의 차이를 좀 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첫 사회생활을 이제 방송 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취업 컨설팅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만 해도 첫 직장은 얼른 들어가자, 어디라도 나를 좀 써줬으면 내가 과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막연함이었다면 두 번째 어떤 뭐 직업이나 뭐 아니면 이직을 하실 때에는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게 어렵구나, 나는 이런 기준을 가졌구나 해서 오히려 더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고 찾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성공 확률이라든지 일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강연자를 모시고 들어볼 이야기도 두 번째 취업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어쩌면 첫 번째 직장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더 절실하고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부딪혀야 할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지금 직장에서 뭐 혹은 내가 하는 지금의 일이 만족할 수 없더라도 이걸 정말 뿌리치고 나온다는 건 정말 안정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큰맘 먹고 나왔는데 이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으로 또 이직을 하거나 혹은 이직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정말 더 배로 힘든 시간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직을 준비하시고 있거나 이직을 좀 계획하고 있다면 정말 열심히 꼼꼼히 오늘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재취업 준비자들을 위해 준비한 강연입니다. 두 번째 직업은 나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커리어 코치 조정화라고 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행복해지길 원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은요, 30대, 40대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라면 주로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그다음에 가정도 있고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취업을 꿈꾸는,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꿈을 이룬 그런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취업을 해서 그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한 번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모두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또 스펙을 쌓고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때 주는 그 만족감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 같아요. 네.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사원부터 임원분들까지 공통적으로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회사를 오래 다니기는 힘들 것 같은데 난 대안이 없다. 앞으로 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지금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워낙 지금이 이제 수명이 100세 시대로 늘어났고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이 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커피를 마시건 술 한잔을 하건 나중에 나는 뭐 해먹고 살지? 회사 그만 다니면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나에게는, 내 마음속에는 오롯이 나만이 꿈꾸는 나의 인생 직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조용히 나만의 시간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네. 당장 그 직업이 실현되지 않아도 이미 내가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기분 때문에 든든한 마음이 들고 네, 또 그런 걸 준비하는 나 자신이 굉장히 기특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사람들의 인생 직업을 찾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네, 두 번째 직업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직업을 찾으려면 당장 이 회사를 때려쳐야 되는가? 네, 아니면 일단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오래 붙어서 최대한 버텨야 하는가? 만약에 대안을 찾는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는 출발선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바로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지금 내 삶에 아무 변함 없이 이대로 5년, 10년이 쭉 이어진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내가 떠올려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네, 그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다고 봐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초록색, 굿, 완전 좋아. 나는 이대로만 쭉 가도 더 바랄 게 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굳이 당장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일에 전념하고 네, 더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더 다양한 기회들도 생겨나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길게 그 회사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다른 이동을 시도한다든지 네, 같은 일에서 다른 이직을 시도해 본다든지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 만하고요. 당장 이동하고 싶은 의지까지는 없더라도 한 5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네, 장기적으로 조금씩 나의 이제 취미 생활이 나의 진로 탐색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씩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5년이나 10년이나 진짜 깜깜하다.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앞으로 1년 또는 3년 안에 직업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직업 탐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지금 변화가 필요해 라는 하나의 신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사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돕는 코치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전에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던 직장인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남들이 아는 회사에 다닌다? 그 자부심 하나로 그냥 다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큰 만족이나 기쁨도 잘 모르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기자분들을 만나서 회사의 정책과 서비스를 알리는 홍보 일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 일도 재미있고 보람도 있었지만 우리 개인 시간을 써서 기자분들이랑 계속 만나야 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게다가 그때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술도 되게 터프하게 먹어야 됐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팀장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모모 언론사랑 저녁에 막 약속이 잡혔는데 인원이 모자란다. 그때 우리 전투라고 불렀거든요. 기자분들을 만나러 가는 거. 전투에 나가 전력이 부족한데 조정화 매니저 오늘 저녁에 시간 되나?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거절도 못하겠고 약속했다고 거짓말도 못하겠고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그냥 엉겁결에 대답을 하고 이제 제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로 눈물이 난 적이 없었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신기한 낯선 신호로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뭔가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변화가 필요해. 라는 빨간색 신호등이자 굉장히 큰 굉음을 울리면서 저한테 울려왔던 사이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일에서도 별로 큰 성취를 못 얻고, 네. 그리고 제 몸이 망가지거나 마음이 망가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신호를 무시한 대가로 사고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직면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네, 좀 신호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직업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구인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또 좋은 정보 뜬 거 없나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연봉 조건, 회사 위치, 복리 후생, 또 직무 내용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얼만큼 뭐 다닐만 한가를 탐색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게 우리가 두 번째 직업을 찾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네.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가 첫 번째 직업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이유 역시도 바로 이렇게 외적인 조건에서 나의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뭐 연봉 수준이라든지 회사의 네임이라든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주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직업을 결정했던 게 첫 번째 직업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취직을 한 이후에는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유였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 커리어 코치로서 일을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직업 생활이랑 결혼이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선택하면 쉽게 바꾸기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에 낭만과 기대와는 달리 막상 해보면 참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적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결혼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랑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서로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닥쳐오는 일들도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직업 생활에 있어서는 외적인 조건을 본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 얼만큼 저 집안이 번듯하고 저 사람이 돈이 많은지만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너무 그 기준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는 좀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의 첫 번째 직업이 나에게 또 다른 결혼 생활이었다면 그 결혼 생활은 어떠했는지 한번 느껴볼 수가 있죠. 힘들었는지, 행복했는지, 살만했는지. 그리고 그 직업이 나에게 배우자라면, 하나의 사람이라면 나는 그 직업과 백년해로 할 수 있을지 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와닿는 비유였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직업을 찾을 때는 단순하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연봉 조건, 아니 직무 조건에 맞춰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나로 돌아가서 오늘 이 강의의 제목처럼 두 번째 직업은 나와 함께. 첫 번째 직업을 찾을 때는 내가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못했던 나의 욕구, 나의 열망, 나의 성향, 그리고 내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이미 세상이 정해놓은 이 조건적으로 맞춰진 것에 나를 끼워 맞춰서 직업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일한 직업을 창조해내는 것이 저는 가장 확실한 만족을 주는 인생 직업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확신해요. 네. 저는 인생 직업을 만드는 요소로 3가지를 제시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몰입이에요. 네. 몰입이라고 하면 나를 빠져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딘가에 빠져들려면 굉장히 재밌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해야 될 거고 내가 잘하는 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입 요소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재미를 느끼는 일, 또 나를 에너지를 올라가게 하는 일, 또 계속 배우고 싶고 알게 하고 알고 싶은 일들이 다 포함돼요. 네. 이 요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의미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직업을 탐색할 때 참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건데 네, 흔히 난 뭘 잘하지? 이런 생각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이 질문은 하지 못해요. 근데 생각보다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까 결혼과 비유를 했는데 이 직업생활도 하나의 연애에 비유하자면 내가 처음에 되게 좋아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 버려서 처음만큼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좀 식상해지기도 하고 지루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몰입하는 부분만 계속 찾다 보면 결국에 몇 년 뒤엔 또 한 번 직업을 바꿔야 되는 사이클이 와요. 그런데 의미라는 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면 훨씬 인생에서 길게 직업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이 왜 나에게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계속 꺼내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평화롭게 잘 표현하는 거, 이 2가지를 돕는 일에 전 너무 행복감을 느껴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뭐 100명을 도왔다 이런 끝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라는 건 제 일생을 거쳐서 평생 동안 추구하면서 실현하고 또 추구하고 또 실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안의 삶의 목적,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일을 하지? 이게 발견되고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될 때 이 싱크가 딱 맞으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잠재력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사회적 필요, 수요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건 요즘 얘기하는 덕후 영역이에요. 덕후. 나만 좋아. 매니아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건 직업화 단계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또 의미만 추구하는 것은 봉사이거나 기부의 영역에서 또 머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2가지를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접점과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인생 직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가 잘 조합되는 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진 않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네, 100세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3가지에서 4가지의 일은 계속 일했다가 좀 쉬었다가 새로운 걸 배웠다가 또 새로운 일을 하는 이 패턴으로 계속 우리의 긴 생애를 살아나가는 걸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인생 직업을 찾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네 꿈을 찾아라, 도전해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많고 범람하지만 사실 그걸 내가 정말로 하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면 이 직업을 찾았는데 막상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해? 네, 망하면 어떡해? 내가 막상 했는데 잘 못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긴 인생, 100세 시대에서 만약에 내가 인생 직업을 찾아서 이제 긴 수명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미래가 막막하지 않다면
저는 그걸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다시 시선을 나로 돌려서 다시 두 번째 직업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하는 일 그리고 만나는 모든 분들이 나에게 어떤 것은 끌림을 주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 신호를 보내는 모든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인생 직업을 하루아침에 성광처럼 찾아온다는 기대를 갖지 마시고 조금씩 숙성시켜 나간다는 마음으로 찾아보시면 좋은 답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 너무 좋았네요. 네, 정말 의미가 있는 강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잘 봤습니다. 두 번째 직업을 인생 직업으로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정말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강연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보석 같은 조언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치님은 오늘 강연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좀 관심사도 있고 해서 정말 직업을 가질 때에는 내가 이성을 찾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학벌이라든지 뭐 이 사람의 연봉이라든지 이런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얼마나 맞는지 이런 직무와 나의 역량의 적합도를 꼭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왜 요즘 굉장히 유명한 커플 있잖아요. 또 이효리나 이상순 씨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지 않나 했는데 너무나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그런 커플의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직업을 찾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정말 피부에 와닿는 조언 감사합니다. 네, 사실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한 번에 쉽게 되는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취업도 예외가 아닌데요.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만은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더 멋진 삶을 위한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치님, 두 번째 취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청년들에게 용기가 될 만한 조언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취업 준비생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정말 아까 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5년에서 10년 동안 내가 이 직업을 가진다면 이라는 그런 실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시면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면접을 할 때에도 난 정말 5년에서 10년은 이 직업에 정말 뼈를 묻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임하신다면 더 정말 면접관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오늘의 정말 주제인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당장 하루라도 이 직장을 더 다니면 정말 제명에 못 살겠다 하겠지만 그래도 신입 때 했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아무데나 지원하실 게 아니라 물론 힘드실 수 있겠지만 정말 차근차근 나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서 차분하게 좀 준비를 장시간 하셔서 이번에는 꼭 한 번에 성공하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상 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